안녕하세요. 저는 53세 건어물 판매를 하고 있는 일남 일녀를 둔 엄마입니다. 아들은 지방의 대학에 다니고 있고 딸은 인서울 나름 명문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 근무지가 정기적으로 바뀌어서 오랫동안 주말 부부로 지내왔었는데 저마저 친정부모님 일을 돕기 위해서 지방에 내려와 있습니다. 지방에서 여러 사업을 함께 하시던 친정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제가 물려받기를 원하시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물려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일에 부모님이 계시는 지방에 내려와 친정부모님과 함께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무척 바쁩니다. 제 밑에 남동생이 있긴 하지만 엘리트 코스를 밟은 고위 공직자라서 애초부터 부모님 사업을 물려줄 생각이 없으셨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저더러 내려와서 일 좀 배우라고 늘 성하셨어요. 제가 별로 사업가는 체질이 맞지 않아서 늘 거절해 왔었는데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약해지시고 병원 출입이 잦아지다 보니 할 수 없이 친정부모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후부터 단 한 번도 직장 생활이나 사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지 겁부터 덜컥 났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처로 우리 물건이 대량으로 보내지고 있는데 이것을 모두 인터넷 거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컴맹이라고 할 만큼 컴퓨터 작업도 잘 하지 못해서 엑셀 작업이나 인터넷으로 거래 등 기본적인 것도 80대 고령이신 친정 아버지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택배 물량 확인하고 거래 내역과 그날 일을 대충 정리하고 나면 집에 돌아오는 시각이 9시 또는 10시가 다 돼갑니다. 이렇게 몇 달째 온 가족이 서로 떨어져 살면서 생활하고 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혈변을 보시면서 기운이 없다고 전화 왔어. 얼른 아버지한테 가봐줘. 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누이는 제가 지방에 내려와 있는 줄을 모르고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줄 알았던 거죠. 시누이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집에 있는 제가 당연히 모시고 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친정집에 내려와 있다고 말을 해줬더니 빨리 올라오라고 했어요. 급한 대로 반차 내고 시아버지 모시고 병원 다녀올 테니 그 뒤는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급한 김에 답도 듣지 않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친정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러 왔기 때문에 당분간 올라갈 수 없다고 하고 시아버지 모시고 병원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네요. 너 정말 그럴 거야?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데 며느리가 안 올라오고 뭐 하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급박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엄청 위독하다며 빨리 올라오라고 하길래 저도 깜짝 놀라서 다 제쳐두고 바로 그 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원했다던 병원으로 바로 직행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주 편안하게 수액을 맞고 계시더라고요. 치질 때문에 혈변을 보신 거였고 시누이가 혹시라도 자기가 친정아버지를 계속 모시고 다니게 될까봐 남편하고 작당해서 제가 올라오게 하려고 위독하다고 사기친 거더라고요. 늘 건강하시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시는 중에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놀라신 것 말고는 지극히 건강하시다고 의사가 말씀하셨어요. 어찌 됐건 시아버지가 위독한 줄 알고 왔었는데 다행히도 치질이라고 하니까 마음을 놓기는 했지만 생각할수록 남편과 시누이가 한 짓이 얄미웠습니다. 위독하다고 빨리 올라오라던 남편은 오지 않았었고 시누이는 제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가버렸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시는 시아버지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타박하셨고요.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은 저밖에 없다면서 당분간 치질 수술 끝날 때까지 병실을 지키라고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시누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도 돌봐드려야 하고 아버님이 위독하시는 말에 놀라서 하던 일도 잠시 멈추고 올라온 거라서 다시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화를 엄청 내시더군요. 시아버지 아프다는데 감히 자기 일 보러 가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며 6인실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도 있는데 떠나갈 듯이 소리쳤습니다. 옆에 환자분들이 눈치를 주는데도 상관없이 소리를 지르셨죠.
저희 시아버지는 교장으로 퇴직하셨는데 교육자로서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구구절절 전부 다 옳은 말씀만 하시는데 그 일장 연설이 다 끝나야 입을 열거나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격을 알기 때문에 다른 환자분들께는 죄송하다고 머리 숙였고 아무 말 못하고 두 손 모아 공손한 자세로 서서 그 긴 일장 연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라고 이 나이 먹도록 시아버지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억울한 생각이 들수록 시누이와 남편이 정말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 말씀이 끝나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한참 만에 봤더니 전화 너머로 시끌벅적 왁자지껄 한 것을 보니 딱 봐도 회식 아니면 술집인 것 같았어요. 한 잔 걸친 모양이라 제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나에게 사기쳐서 올라오게 해서 자기 아버지를 맡겨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술 처먹고 있냐고 악담을 했더니 네가 알아서 아버지 잘 모시라고 하고는 끊어버렸어요. 정말 약이 올랐습니다. 위독하다고 해서 미친 사람처럼 올라왔는데 시누이는 나 몰라라 하고 가버리고 시아버지는 나를 한참 세워놓고 일장연설을 하지 않나 열이 슬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누이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위독하시다고 하셔서 급히 내려가 봐야겠네. 아버님 잘 부탁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한테 가서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몹시 위독하시다고 하셔서 당장 내려간다면서 남편과 아가씨가 아버님을 잘 모실 테니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황급히 나와버렸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시누이와 남편이 사기쳐서 저를 오게 한 것처럼 똑같이 해주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부모 아플 때는 단 한 번도 병원 모시고 간 적 없는 인간이 며느리가 무슨 죄라고 자기 부모를 떠맡기다니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생전 시아버지한테 말대꾸하지 않고 고분고분했는데 감히 시아버지 답도 듣지 않고 무작정 나가버리니 좀 놀라셨을 것 같았어요. 우리 시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올해 시댁 식구들과 있을 때 하늘 같은 남편에게 밥 먹으라고 소리 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밥도 못 먹고 밖에 눈이 펑펑 오는 차디찬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일장연설을 하셨던 분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따뜻하신 분이셨는데 암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매우 안타까웠어요. 그 뒤로 시아버지 혼자 살고 계시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주말 부부라서 합가하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바른말 옳은말만 하시는 시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딸 가진 아버지셨어요. 시누이의 시댁에는 90세가 넘는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시누이의 시어머니께서 골다공증이 심해서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시누이의 집에 잠시 지내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 병원에 갈 때마다 오셔서 시누이 집에 계시다가 가고 했답니다. 그러다가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되니까 근교 요양병원에 입원시켰고 주말마다 시어머니를 뵈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한테 투덜거리며 힘들다고 했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를 뵈러 갔더니 저희 남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90살이나 넘게 살았으면 빨리 죽어버려야지. 아직도 멀쩡하더란다. 나이 90이면 살 만큼 살아놓고 무슨 낯짝으로 숨이 붙어있는 거냐? 빨리 죽을 일이지. 남의 딸 고생은 다 시키고 자빠졌네. 하시는 겁니다.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부심 강한 교육자 맞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더군요. 남편은 며느리 앞에서 무슨 그리도 심한 소리를 하시냐고 했더니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 마라. 나는 90세까지 질기가 안 살란다. 염치도 없이 무슨 90세까지 산다고 하고 혀를 차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버지도 90세 금방 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88세이신데 당신 나이는 생각하지 않고 딸 고생시키는 시누이의 시어머니가 미워서 빨리 죽으라고 하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딸 힘들까봐 며느리가 와서 병원을 함께 다녔으면 하셔서 저리 호통을 치시는데 어디 두고 봐야겠습니다. 시아버지도 자식 고생만 시키고 90세 되기 전에 알아서 곱게 가시는지 말입니다. 제가 나이가 벌써 50살이 한참 넘었는데 아직까지 쩌렁쩌렁하게 일장연설을 하시는 거 보면 정정하신 것 같은데
은근히 싸고 도시는 아들과 따님 효도 받으시라고 이 며느리는 비켜드릴 작정이에요. 제가 보낸 톡을 받고 전화를 하는 시누이의 전화를 무시했어요. 자기 부모이니 지지고 볶던지 알아서 했겠지 생각합니다. 아무리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한다고 한들 고마워할 인간들이 아닌 걸 알기에 손절할까 합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고 운영하는 것만 해도 힘이 듭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와서 녹초가 되어서 쓰러져 자고는 하는데 남편 새끼는 회식하고 술 마실 여유도 있으면서 자기 부모 효도를 강요하다니 절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시누이도 그렇습니다. 올케를 시댁 종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작당에서 사기쳐서 올라오게 했으면 가타부타 무슨 할 말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 왔으니 네가 시아버지 잘 봉양해라 하는 식인데 어디 두고 보겠습니다. 너네 아버지 자식 고생시키는 건 아까워서 90세 되기 전에 알아서 잘 가신다고 하니까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잘 봉양해 봐라. 며느리인 나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테니까 잘 해봐라 못된 것들. 그 다음날 남편과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불이 나게 울렸습니다. 톡도 불이 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도 전화해서 불이 났는데 모른 척 받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저도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했으니 만사 다 제껴두고 달려오거나 두고 볼 참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톡으로 너 뻥친 거지? 왜 갑자기 장인어른이 위독하다는 거야? 얼른 올라와서 아버지 병원에 가라. 내가 가만 안 둔다. 당장 달려와. 시누이도 톡을 보냈더군요. 옳게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지를 병실에 두고 그냥 가면 어떡해? 그래서 톡으로 남편에게 답을 해줬네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하시는데 넌 왜 안 내려와? 치질이면서 위독한 거라고 설레발치고 올라오라더니 넌 왜 안 내려오냐고. 네가 내려와서 우리 친정아버지 병실 지켜야 하는 건 아니니? 너 뻥친 거 다 알아. 갑자기 위독하시다고? 억지 부리지 마. 이런 식으로 사기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너는 사기쳐도 되고 나는 안 되니? 둘이 한번 잘 해봐라. 90살 되기 전에 사신다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그래도 너네 둘 있게 해주신 분이니 잘해봐. 난 내 부모님들 오래오래 사시도록 효도하느라 바쁠 테니까 부르지 말고. 그리고 전화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주말 부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짐을 다 옮겨버려야겠어요. 그리고 어디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는데도 만사 제껴두고 달려오지 않는 남편이 얼마나 자기 아버지를 잘 봉양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